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의 집회 신고는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기자님들이 이 8.15 비대위의 집회 신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을 보이셔서 이걸 이렇게 하느냐고 신고를 할 때 일괄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이 집회신고 내용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신고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지 통보를 하는 것,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 처리 과정을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 헌법에 21조 1항 2항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검열을 금지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집회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희귀병, 난치병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에 교통사고가 나서 12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자살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이 정치 방역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들이 40명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유난 독감 폐렴만큼도 치사율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의 정책의 실패를 이 코로나 전염병 감염병에다가 국민의 비판을 막는 그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집회 신고를 하고 국민에게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8.15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고 이 폭정의 분노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대청절 집회를 마치 하면은 방역에 엄청난 장애가 오는 걸로 방역을 방해하는 걸로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이 방역을 핑계로 정책의 실패를 덮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방역을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방역을 방해하지 않는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속히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를 하고 최후까지 정권이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방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이 유행병이 나왔다고 해서 어느 한쪽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헌법을 모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쟁 속에서도 투표만 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10월 3일) 집회신고 관련 입장문. 오늘 종로경찰서에 10월 3일 광화문 광장 집회신고서를 제출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소중한 국민의 자유를 압살하고 있다. 코로나를 빌미로 한 정부의 방역 독재, 코로나 계엄으로 폭정에 분노한 8.15 집회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혀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반역적 부패, 비리, 무능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의 술책이 통한 것이다. 8.15 집회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 기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 저항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과 소련과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만국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이고 호소다. 문재인 정권은 8.15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국민의 목소리를 덮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독재 타도와 인권을 외치던 그들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독재와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독재, 코로나 계엄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 글씨를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편가르기를 해봐도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는 영원히 막을 수 없다.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방역을 핑계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행태는 단호히 반대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핑계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할 것인가?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정치방역 독재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3일 집회마저 코로나를 핑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온갖 기괴한 통계치와 논리로 국민의 공포를 선동하고 이용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 방역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대로 광화문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8.15 비대위 측은 10월 3일 집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2.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헌법 21조 1항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은 검열을,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권의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결사의 자유 제한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폭정으로 대한민국을 허물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책동을 계속하는 한 우리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년 9월 16일 8.15 비대위 참가단체 자유민주 국민운동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집회 신고 인원하고 장소를 집회 신고 장소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집회 신고의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입니다. 인원은 1000명이고요. 그리고 집회 인원 참가 인원에게는 전원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2m의 앞뒤 전후 거리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이고요.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모두 하고 또 질서 유지인은 엄격하게 배치해서 모든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요구하면 그 필요 조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사랑제일교회는 원래 집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국민혁명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이야기가 도마에 올라서 자꾸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이 애국 시민단체들하고는 교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등에서 자꾸 개천절 집회를 사랑제일교회와 연루를 시키면서 우한 코로나 재창궐의 진원지가 될 것처럼 몰아가는 듯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 법적 대응은 우리 비대위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태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법적 대응은 정부 공직자가 이 코로나 이 방역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범죄 행위를 행한 데 대해서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고발되었고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 지금 8.15 비대위 측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공식장에서 대천절 집회가 강행 지지된 중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불명이다 이렇게 공개됐죠.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입니다. 우리는 법을 철저히 엄격히 지키고 있고 법을 위반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방적인 조치로 금지 처분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한다면 그건 국민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분노한 국민들이 또 광화문 광장에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지금 엄포를 놓고 겁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폭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까? 예. 8.15 비대위는 8.15 비대위라는 조직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8.15 이 광화문 집회를 향해서 이 통계를 조작해서 잠복기를 사기를 친 정치 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구이고요. 그거는 완성되어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집회 신고는 하고 10월 3일 대회도 참가 단체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신청한 그 집회 관련해가지고 오늘 신청이 거부된 경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신청이 거부된다면 혹시 예정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으시는데요.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하지 않고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청이 거부되는 신고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준비는 신고를 없습니다. 일단 허가해준 이후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서 아직 되지 않은 일을 집회 금지가 되면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도 투표를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독감으로 2,000명씩 한 해에 사망을 합니다. 독감 핑계대고 선거 안 하고 독감 핑계대고 다른 법을 일괄 금지시키고 행위를 금지하면 그건 독재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것도 독감이 왔으면 전염병이 왔으면 함께 전염병도 대응을 하고 방역도 하면서 집회는 집회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왔기 때문에 집회는 금지해야 된다는 일괄적인 금지를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신청하시는 게 3일하고 9일 한글날도 있는 건가요? 오늘은 3일 개천절만 합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한 군데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회 신고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소독, 모든 것을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다. 이 집회를 코로나 하루에 1.2명에서 1.3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으로 2,000명이 사망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한 적 있습니까? 8월 14일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난 바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찰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앞으로 이 정권에서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이 시켜서 경찰청장이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집회를 관련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집회를 모두 다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것, 이것은 법률적 위반 행위고 이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지난번 8.15 때처럼 이번에도 뭐 그냥 저 모여가지고 그냥 스리부지 그냥 끝날 겁니까? 아니면 어떤 2박 3일이고 뭐 투쟁을 계속 하면서 뭔가 이제 저 외신이고 뭐고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품기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걸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